네, 국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시세를 90%까지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놓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과세 기반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3년 만에 폐지가 추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오는 2035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 과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 이상 이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이 부동산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잘못된 이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지난 정부는 이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의 괴리가 크다면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높이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값 급등에 현실화 로드맵의 여파까지 겹쳐서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고 보유세 부담도 급증했습니다. 시세가 떨어졌는데 공시가격만 오르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문정부의 이 공시가격 로드맵이 2035년까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은 이 재산세 부담이 61%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맞춰놓고 수정 혹은 폐기 여부를 논의한 끝에 결국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박상호 국토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까지는 보유세 부담을 높여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옳지 않은 정책 방향을 가지고 보유세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을 급속도로 현실화라는 이름 아래 높여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현실화 계획을 바로 중단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가 앞으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서 현실화의 로드맵 대신에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 변화를 넘어서는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로드맵 폐기로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로드맵 폐기 이후에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현재 수행 중인 이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오는 7월 혹은 8월쯤에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현환 국토부 1차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을 넘지 않게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는데요. 문제는 로드맵 폐기가 정부의 뜻만으로는 어렵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2020년 개정된 이 부동산 공시법은 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올해 11월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표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법 개정에 실패하면 이 정부 발표 이후에 1년 넘게 시행되지 못했던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의 전철을 자칫 밟을 수도 있습니다.
진현안 차관은 이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으면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해서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2020년 수준으로 시세의 69%를 반영하는 걸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렇게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 또 과세 기반이 지나치게 흔들리진 않느냐,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되 지방과 서울,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등 지역별, 유형별, 가격대별로 벌어져 있는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작업은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임시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69%를 적용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조금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결과인데요. 전국 아파트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1.52% 올랐습니다. 약간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쌌던 아파트, 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 엘루이 부지에 지어진 PH129, 더 펜트하우스 청담입니다. 전용 면적 407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이 16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6천만 원 오르며 4년 연속 가장 비싼 공동주택이 됐습니다. 문제는 거래가 거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좀 함정이긴 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도는 6.45% 상승한 세종이었고요. 서울과 대전, 경기, 인천 등 7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떨어진 곳도 있죠. 대구는 4.15%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광주광역시, 부산, 전북, 전남 등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1.52% 오른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2% 워낙 소폭 올랐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변동폭이 작은 만큼 이번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칠 영향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집값이 오른 지역의 보유세나 이 건강보험료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세의 경우에 강남 3구는 실에서 한 18% 수준에서 오를 것으로 나왔는데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이라 보통 부르죠. 이 비강남권은 지난해하고 비슷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이 공시가격 로드맵 폐지와 관련해 전문가들 또 의견도 있었는데요.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공시가격 같은 이 민생 정책이 다만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